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뭐 저도 보다가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제가 그런 장면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서 저건 뭐지? 하고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봤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간의 설전, 그것도 말리느라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김병욱 정무비서관이죠, 막 다급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나무인이다, 네. 이러면서 이제 김용범 실장을 비판을 했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은혜 의원이 잘못한 거다, 김은혜 의원이 가족 거론하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김 의원이 김용범 실장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반대의 시각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 설전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이거 김진일 평론가님 어떻게 봤습니까? 숨은 배경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은 네네.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네.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계속 특히 누적이 돼왔다. 11호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나오고 나서 특히 네. 이제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아예 4인방으로 딱 해가지고 맞아요. 2억 원, 뭐 금융위원장, 그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뭐 또 한 명 누구더라, 이렇게 4인방을 해가지고 이제 내로남불 뭐 이런 걸로 이찬진. 이찬진이었대, 금감원장. 금감원장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고 저는 솔직히 억울해 할 만도 생각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에 이제 확 열받아가지고. 이미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열받아 있었는데 아하. 어제 이제 김은혜 의원이 갭투자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뭐 갭투자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막 섞였어요, 말이. 사실은 딸 맞아요. 전세 대출 얘기하고 뭐 갭투자, 정책적인 얘기와. 그래서 이제 딸 갭투자로 뭐 이렇게 들은 것들로 보여요, 김용범은. 그러니까 이제 왜 딸을 걸고 넘어지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고 뭐 이런 맥락들이 있고, 어허. 최근에 김용범 실장의 그 화법을 보면은 사실은 네.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그 관료들의 화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이제 팩트시트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 질의응답이 있었잖아요. 이거 너무 불공정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김용범이 이 내용 중에 단 하나라도 공정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관료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굉장히 화법 자체가 직설적이고 약간 공격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저분이 나는 정치를 하려고 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맞아요. 사실은 이제 맥락을 더 들여다가 보면은 전남지사 무안이거든요. 고향이 전남 무안이죠. 무안. 예. 그래서 지금 전남지사 매우 유력한 후보군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정치 고관여층은 이제 정책실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나 노고도 했고 이런 한미 관세 잘 협상에서 모르죠. 뭐 이런 거 했지만 잘 모르잖아, 사실. 그렇지. 근데 어제 저걸로 김은혜랑 한번 붙음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개혁의 딸 막 인지도가 이러면서 올라간 거예요? 잘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멋지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욕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먹고 있어요. 맞아요. 저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병기 왜 원내 말렸냐? 네. 아니, 왜 말렸냐. 거기서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정책실장님 하다가 이제 뒤에 님자 빼고 정책실장 정책실장, 여기가 본인 화내는 자리입니까? 네, 뭐 그래. 네, 그렇죠. 송구합니다. 뭐 네. 이렇게 된 건데 사실 그냥 참을 만큼 참았다,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회의 진행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욕은 김병기가 다 먹고 있고, 맞아요. 김용범은 주가가 뜨고, 그래서 전남지사 100%구나. 왜냐면은 지금 김병록 지사인가요? 지금 네. 김영록. 김영록 네. 지사가 3선을 해가지고 이제 자, 삼선에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재선까지 내년에. 하고 이제 3선까지인데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전남에. 아마 물갈이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맥락들이 그러게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평론가님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너무 맥락에 비해서 화를 심하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오해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왔는데 전세자금 대출 이쪽에 그 지원을 하는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14조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10조 원대로 확 떨어졌어요. 그런데 특히 청년들. 임대주택과 관련한 네. 부분들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세를 통해서 집을 사고 싶지 임대주택에서 막 계속 살고 싶지는 않은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지금 김은혜 의원은 하고 싶었던 걸로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딸이 3억 원의 전세 그 금액이 있는데 보증금이 있는데 아빠가 1억 3천을 대줬다는 거예요. 빌려줬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아빠 찬스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 그리고 11호 부동산의 대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김용범 실장이 그러면은 뭐 이게 근데 또 알고 보면은 청년에 대한 대출은 줄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전체적인 예산안은 줄어든 게 맞는데 청년 부분은 손대지 않았다. 뭐 네. 이거를 하나씩 팩트 체크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본인의 갭 투자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이 무슨 갭 투자를 했다라는 거냐 하면서 뭐 아빠가 공직에 있으니까 딸이 그동안 뭐 몸조심하면서 살고 갑자기 막 분노를 막 하면서 옆에 우상호 수석이 손을 잡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아니, 여러 번 계속 잡더라고요. 네. 영상 보니까. 그런데 앞에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제지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하나씩 반박을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네네. 저도 좀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선거용으로 각인하고 싶은 거다. 그리고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싫어하겠죠. 싫어하지만 인지도는 있는 의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이렇게 뭐 강하게 맞받아쳤을 때 더 속 시원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강성 지지층들한테 분명히 있는 거여서 저도 출마를 좀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국회 운영위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이 생각하기에 피감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 참모고 그런데 거의 어쨌든 이 국회의원들과 그렇게 맞짱을 뜬 거 아닙니까? 더구나 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막 소리를 높여서 네. 제지했을 정도로 이러한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그건 부적절하죠. 뭐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전제로 깔고 뭐 다른 방송에서 네, 당연히 네, 내가 네.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뭐 시위들을 치고 뭐 그러겠어요. 시위들 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부적절한 거는 당연한 거고 뭐 누가 나와도 그러면 어느 정권에 누가 나와도 저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게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인다. 지금 보면 그러면은 저 김은혜 의원도 내년에 경기도지사 지금 거론되잖아요. 김용범 실장도 안 그렇고 나갈 것 그런 같아요. 네, 안 나갈 것 김은혜 같아요. 의원은 다르다고 봐요? 김은혜 의원은 저는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왜냐면 지난번에 뭐 이야기 지금 본인 지역구가 이제 분당이고 얘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형태로는 본인이 분당 지역구를 받기 위해서 또 굉장히 노력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본인이 내려놨을 때 그 자리에 뭐 다른 사람,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다른 사람이 공천을 받아서 들어왔을 때 이게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서 더 이상 본인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가 있어서 저는 김은혜 의원이 뭐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김은혜 의원한테 그냥 물어볼 만한 걸 물어본 건데 정책적으로. 김용범 네. 실장이 너무 갑자기 급발진을 한 거다. 급발진했다. 김은혜 의원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김용범, 우상호 두 분이 62년생. 네. 뭐 어쨌든 이제 호적상으로 그리고 김병기가 이제 61년생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 우상호, 김용범 두 사람은 서로 또 잘 아는 관계들이죠. 예, 잘 아는 김은혜 관계. 의원이랑 김용범 실장도 아는 관계. 예, 아는 관계고 그래서 뭐 진짜 이렇게 마이크를 이쪽으로 치웠더라고요. 우상호 그러니까 막 실장이. 우상호 수석이 어제 말리느라고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팔도 보니까. 말렸는데 진짜 정무수석이에요. 마이크까지 진짜 예, 예. 야, 우상호가 이제 열일한다. 짜고 치는 고수톱이든 뭐든 열일한다. 뭐 이 생각이 들어요. 김용범 실장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찾아보니까 그 전남지사 출마설 관련해서 낭설이다라고 이제 오마이뉴스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전남 쪽 호남 지역 언론들에서는 어쨌든 지난번에 국가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이게 광주랑 전남이랑 붙었다가 전북 세 군데가 붙었는데 광주가 유력시 됐는데 전남으로 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배후에도 이제 뭐 김용범 실장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면서 출마설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 또 일이 전남지사 출마설 부분을 조금 더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강 대표는 출마를 김용범 실장이 할 걸로 봅니까? 아니면은 그냥
여러 가지 호사가들이 지금 하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분 나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뭐 최근에 약간의 하락 국면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꽤 높은 수준이고 60%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정책실장이 이번에 에이펙 과정에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100시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거 이게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고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전면에 거라고. 또 많이 나왔어요, 네, 본인이. 네,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